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LA 카운티에서 부스터샷 접종 시작됐습니다. 각종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갑니다. 접종 대상은 파이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진 등입니다. 부스터샷 예약은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접종센터 1,300여 곳 어디서도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며 기존에 파이자 백신 접종을 했던 클리닉과 약국 등에서도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할로윈데이에는 아이들의 사탕놀이, 트릭올트릿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원 수에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버트 빌러 파이자 CEO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1년 내에 종식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WHO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치열한 신경전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자선 콘서트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BTS, 엘튼 존 등 전 세계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출연한 스타들은 백신 접종을 독려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백신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LA 항구와 롱비치항의 물류 처리가 지연되고 배송도 크게 밀리면서 할로윈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항만 근로자, 트럭 운전자, 창고 운영자 등의 일손까지 부족한 가운데 코스코의 경우에는 화장지와 키친타올 같은 생필품에 물량 제한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가격이 벌써 25% 급등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 기간을 끝내고 워싱턴으로 다시 집결한 가운데 그동안 미뤄뒀던 중요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주요 예산안은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와 부채 한도 상환, 또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중도 우파 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캐나다에 구금됐던 화웨이 멍완조 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이 멍완조 부회장의 중국 귀환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의 매듭은 하나는 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멍완제우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구금됐었던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코브릭도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요 현안과 관련된 상대 후보 질문에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간업체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런스 챔피언십에서 최경주 선수가 13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니어 무대 첫 한국인 선수 우승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간의 대항전 라이더컵은 미국 대표팀의 19대9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즌 두 자릿수 승리 도전에 나섰던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선수가 7이닝 1실점, 3진 10개로 호투했지만 팀이 1대5로 패하면서 승수 쌓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 들어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LA 카운티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 시작이 됐습니다. CDC와 FDA 접종 승인에 따라서 금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했는데요. 예약하면서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층,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의 연령층 주민들입니다. 또 직업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스터샷은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파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접종자들에게만 부스터샷이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부스터샷 접종 예약 사이트 myton.ca.gov를 통해서 접종 예약이 가능하고, 또 파이자 백신을 제공하는 약국, 진료소, 클리닉 이런 곳에서 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또 예약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접종한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파이자 2차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카드, 증명서 사진 또는 디지털 증명서 모두 인정됩니다. 또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1833-540-0473으로 전화하면 무료 교통편도 연결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올 4월 1일까지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파이자 백신 접종을 받았고, 그중 65세 이상은 42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1,300개 이상의 고정 접종소가 있고 400개 이상의 이동 접종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형 백신 접종소를 오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저 스테디움 같은 이 대형 백신 접종소 추가 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백신을 맞아줄 것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어제 발표한 입원 환자 숫자는 907명입니다. 전날 토요일 947명에서 하루 만에 40명이나 줄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 숫자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확산이 절정을 이뤘던 올여름 1,800명 가까이 육박했던 것과 비교할 때 불과 2달여 만에 절반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는 지난 27일 동안 25일이나 내려갔고 한 달 내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하락세를 감안할 때 곧 800명대로 내려갈 것도 전망됩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어제 278명으로 전날과 같았고 신규 감염자는 1,174명, 사망조사 숫자는 14명으로 기록됐습니다. LA타임스가 LA 경찰국과 소방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백신 의무화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찰국과 소방국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LA타임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카운티 내 2,500명 이상의 감염자 중 3명 이상의 집단 발병이 확인된 211건 중 112건이 LA 경찰국과 소방국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과 무관치 않습니다. LA 경찰국은 56%, LA 소방국은 58.5%가 접종했는데 카운티 접종률 6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LA 경관 중 6월 이후 양성 판정자는 대부분 미접종자였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시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례를 놓고 LA 경찰국과 소방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LA 경찰국과 소방국이 공공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라고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제약사인 파이자의 CEO 앨버트 불라가 어제 1년 내에 일상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 CEO는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1년 이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언급이 코로나 변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앞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은 뜻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볼 것이고 최소 1년을 지속하는 백신은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다시 접종하는 것이며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르고 데이터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 CEO의 같은 언급은 최근에 또 다른 백신 제조사 모더나 CEO의 대유행 종식 전망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유행 가운데 올해 할로윈데이 과연 아이들이 트릭올트릿을 할 수 있을까요? 로셜 월렌스키 CDC 국장이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밖에 나갈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트릭올트릿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할로윈 파티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트릭올트릿을 하러 가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도록 인원수만 제한한다면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또 초중고등학교가 가을 학기 들어 대부분 정상적으로 교실 수업을 하고 있지만 교내 전염 우려는 높지 않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선진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나선 반면에 1차 접종조차 어려운 빈국들도 여전히 상당수입니다. 여전히 백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이 일반에 보급된 지 10개월가량 지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2차례 접종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세계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1차라도 접종한 인구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인도 등 한때 세계에서 팬데믹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컸던 중간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은 조금씩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빈국의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거나 제한적인 냉장시설, 또 열악한 도로 환경 등의 물류 문제가 크고 아프간이나 남수단처럼 분쟁 때문에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부룬디처럼 정부가 코로나의 심각성을 외면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대 요인은 역시 백신 공급 부족입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에 공급되는 월 백신 물량이 2천만 도스에서 1억 5천만 도스로 7배 넘게 증가해야만 내년 9월까지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단 상태인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조사 재개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WHO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인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 또 예상됩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할 WHO 새 조사팀은 20여 명의 과학자로 꾸려집니다. 실험실 안전과 바이오 보안 전문가, 유전학자, 동물질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사팀 모집에는 현재 수백 명이 지원했고 이번 주말까지 선발 절차가 끝날 예정입니다. 새 조사팀 구성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WHO에 조사 재개를 압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WHO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조사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소 1명 이상의 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ina has not been transparent. They need to do more. And so that's what we've been, I think, very vocal about these past several months, and we'll continue to do so. 새 조사팀 구성에는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브로 여수스 사무총장의 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국의 지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실 유출설을 강하게 부인하는 중국이 새 조사팀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뻔한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사를 명분으로 코로나 피해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 메릴랜드주 미군 실험실 조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조사를 둘러싸고 또 한 번 미중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완연한 가을 날씨 그리고 늦여름 날씨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낮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 점차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은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대에 머물러 평균 기온보다 무려 10도 이상 낮은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늘한 가을 날씨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낮 기온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 전날보다 10도가량 뛰어오르고 금요일에는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주말까지는 반짝더위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들어선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57도, 해안 지역은 67도, 60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6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클로버필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부상자 있는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405 놀선상입니다. 머뱅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놀선상입니다. 11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철제로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칼슨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슬러 레인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회가 여름 휴회 기간 끝나고 워싱턴으로 다시 집결했고 중요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예산안이 있는데요.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및 부채 한도 상향, 그리고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 3조 5천억 달러 사화 복지성 예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9월 30 2021 회계년도가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이때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 못하거나 미봉책을 만들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연방 부채가 법으로 정해둔 28조 7,800억 달러를 부채에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일 시급합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 2천억 달러와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처리 문제도 민주당 현안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예산안은 상원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에 힘입어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예산의 경우 하원이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겨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어려움이 많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자들의 권익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됐던 이 에일리언 용어의 주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 AB 1096을 비롯해 이민자 보호를 위한 5개의 패키지 법안이 지난 24일 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미 전국적으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 커뮤니티로 인해 더욱더 강력하고 활기차졌다면서 이 새로운 법안으로 그동안 이민자들의 삶에 갈등과 아픔을 심화시켰던 이민자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 에일리언이라는 영어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에일리언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시민인 넌시티즌 또는 이주자, 이미그런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이 호칭은 연방정부에서는 지난 1798년부터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37년부터 흔하게 사용돼 왔지만 1990년대부터는 이민자를 향한 편견과 분노가 섞인 차별적인 의미로서 해당 단어가 변질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는 또한 이민자 수감시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수감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시키는 AB 263 법안과 이민자 신분으로 인한 증오범죄 피해를 구분하기 위해 기존 법안에 이민자 신분을 국적으로 정의한 것에 포함시키는 법안, 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서류 미비 아동들도 지내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이 캘리포니아 포스터 케어 사무실의 관할 아래 자원과 보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동시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이 워크퍼밋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협회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동시 신청은 I-765 서류를 제출할 때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 제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LA와 롱비치항의 물류 대란이 심화되면서 물류 배송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인 LA와 롱비치항이 인력난으로 평일에도 몇 시간씩 문을 닫는 데다 일요일에는 아예 쉬기 때문에 물류 배송 지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항구들이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LA와 롱비치 2개 항구의 업무 스케줄은 전체 수용 능력의 60-7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국 수입품의 4분의 1 이상을 통과시키는 서부의 관문 LA항과 롱비치항에는 컨테이너 수만 개가 쌓여 있고 60척 이상의 화물선이 바다에서 줄지어 입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은 3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운회사, 항만, 트럭 운송, 창고, 철도, 소매업체 등 각 분야의 인력이 모두 모자란 탓에 물류 대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나이키는 아시아 지역 공장들로부터 북미 지역으로 화물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약 80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2배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코스코는 제품을 실어나를 트럭 또는 기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키친타월 외에 휴지와 생수 판매 수량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운회사와 항만 관계자들은 트럭 기사들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화물을 빨리 옮기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지만 트럭 기사들은 화물터미널 혼잡 탓에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운회사들이 항구에서 빈 컨테이너를 빨리빨리 치우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 들어 LA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양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지만 화물 트럭 운행은 단 8%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동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A와 롱비치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인 뉴욕, 뉴저지항에도 2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조선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해 롱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LA 시장 선거 판세 벌써 요동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하원 의원 출마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스 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자크 세이디가 성명을 통해서 LA시는 현재 홈리스 문제로 인도적인 위기, 코로나 사태로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캐런 베스 의원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해 LA가 하나 되도록 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기 LA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케빈 데리용 14지구 시의원,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 그리고 제시카 롤 LA 센트럴시티 어소시에이션 회장, 사업가 멜 윌슨 등이 있습니다. 또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오스틴 뷰트너와 그리고 글로브몰 등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 등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베스 의원은 이들 로컬 정치인들과 달리 전국 무대급 중량급이어서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과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베스 연방하원 출마와 관련해서 로율라 법대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캐런 베스 의원이 출마하면 내년 LA시장 선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선거 판세가 요동치면서 단숨에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을 거쳐 지난 2010년 연방하원에 입성한 뒤 5선에 성공한 중진으로 현재 연방하원 흑인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남가주 한국항공 이사회 분쟁에 따른 산하 한글학교 교장단의 파업 속에 주말 한글학교의 새학기 수업이 시작하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사회와 교장단 등 관계자들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는 한국학원 산하 주말 한글학교 개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은 지난 24일 일제히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연돼 왔던 계획을 10월 2일 시행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별 교장들이 각각 전달한 메시지에는 10월 2일의 계약 소식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수업 등록의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사회와 교장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행 사태를 지속했지만 불과 보름 만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한글학교 수업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학생 한 명당 등록금 $230와 교재비 $24, PTA $20를 합해 모두 $275고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할 땐 추가 $1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LA를 방문했습니다.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등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 정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서 내년 한국 대선 재외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동포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외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와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절차에서 재외 한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투표를 해서 한국의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두렵게 만드는 것에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와 함께 재외국민 한국 정치 참여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방문을 시작한 이 대표는 LA 일정을 마지막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내 이상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남가주 지역협회가 지난 18일 LA 용수산에서 상견례를 겸한 임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출범 준비에 나섰습니다.
제2이상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전국본부 남가주협회 측은 지난 6월 남가주 지역 회장으로 임명된 후 각계의 후원 속에 주요 임원진단을 구성했고 앞으로 미주 이상가족 상봉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첫 임원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이상가족 상봉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전체 100명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건의서를 보내고 한인 커뮤니티 단체의 동차 후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야구장에서 40대 여성과 어린 아들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샌디에고 홈구장인 페코파크에서 40대 여성과 2살 아들이 3층에서 중앙홀 보도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추락 전에 구장 매점에 있었으며 이들의 사망 당시 아이의 아버지도 야구장에 있었다며 죽음과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 메트로 전철 안에서 승객들 간의 언쟁이 열찬 총기 난사 사건까지 이어져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경 사우스 LA 지역을 운행하는 메트로 C라인 전철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중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중태이며 또 다른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초 총상을 입은 부상자가 5명으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셰리프국은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탄 엠트랙 열차가 몬태나주에서 탈선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엠파이어 빌더는 지난 25일 오후 4시경 조플린 근처에서 탈선했고 캐나다 국경 근처입니다. 뉴욕시에 주거난 해소 일환으로 아파트 쪼개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물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고 여러 개의 집을 만드는 아파트 쪼개기 방식은 화재 같은 재난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뉴욕시의원은 이 같은 법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한 가처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교직원들은 뉴욕시가 예고했던 대로 27일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발의된 온라인 수업 제공 법안은 CDC의 코로나 감염률이 상당 또는 높음으로 지정된 지역 내 학교에 대해서 뉴욕시 교육국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약 200곳의 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2021-22 학기를 전면 대면 수업으로 개학한 가운데 일부 부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 학기를 개강한 지 불과 2주 만에 워싱턴 DC 내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자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도 되는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마다 초중고교 학생의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일부에서는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학교들의 교사 부족이 심각합니다. 교사직을 그만둔 이들이 이전보다 많고 신규 인원 충원도 여의치 않아 교사 부족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릭 캠프 샌로렌조 교육감은 교사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샌로렌조 교육부 이사, 교장, 부교육감 및 교육감이 교사로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워싱턴주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은 킹 카운티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임대료 지원 기금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시애틀 지역의 아파트 렌트가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시애틀 시의회가 임대업주들보다 임차인들의 입장을 보호해주는 내용의 2가지 조례안을 표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못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임대업주가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퇴거하게 될 경우 3개월분 렌트비를 2주 비용으로 지급하라는 안입니다. 40대 한인 여성이 심야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차로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4시 40분경 시애틀 근교 도시 타코마 지역에 한 지역을 통과하던 차량에 총격이 발생해 차량 한인 여성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여성 운전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타코마시가 소속된 피어스 카운티 검시국은 숨진 희생자의 신원이 올해 42살의 김수희 씨라고 밝혔고 검시국은 김 씨가 상체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정말 굿모닝이죠? 네네, 전망 굿모닝인데 사실 그 최경주 선수 골프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최경주 선수 골프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 하세요. 기억을 해보니까 2002년도 제가 첫 방송을 미국 가서 한 게 라디오 서울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파워골프라는 프로그램이 월요일 날에 있었어요. 오전에 이영돈 씨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5월 달 정도에 그 2002년 5월에 서울에 출장을 제가 가기 전에 그 전에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최경주 선수 경기 모습을 18월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신랑 언제 우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은 아니었고 정 보니까 플레이하는 게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곧 우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을 이영동 씨랑 하면서 최경주 선수 곧 큰일 냅니다. 두고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주에 컴팩 클래식이 5월 달에 있었거든요. 첫 우승을 했죠. 그래서 그 골프계에 계시는 분들이 돗자리 깔고 저 길바닥에 나가지 그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저한테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8등을 올리면서 50세가 넘어서 시니어 투어 챔피언스 투어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사실 최경주 선수가 개인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자주 라운딩도 오고 이런 연락이 있었는데 우승 딱 하니까 연락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제 막 내린 챔피언스 투어 예전 시니어 투어에서 퓨어 인슈런스 챔피언십에서 독일의 버나드 하르랑거와 체코의 알렉스 체카를 두 타 쳐러 가볍게 누르 13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스 투어 우승을 차지하며 새 역사를 썼다. 굉장히 의미 있는 우승이죠. 네. 그래서 챔피언스 투어는 50세 이상 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에 3라운드로 우승을 다투게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관전도 많이 해봤지만은 보통 그 3라운드고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PGA 투어 정규 투어보다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 한인들이 많이 가는 그리피스 박 가게 되면은 블랙티가 있고 블루티가 있고 화이트티가 있고 이렇게 레드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해서 블루티 정도에서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짧진 않습니다. 여기 뭐 굉장히 길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50세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는데 우승 상금이 3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PGA 투어 우승 상금이 150만 달러를 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30만 달러를 벌었다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50세 이상에서 시니어 투어 그러니까 챔피언스 투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2, 3년 내에 우승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PGA 투어에서 새로운 선수, 50세 넘는 선수들이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경주 선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은 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많지 않았는데 금년에 일단 시즌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PGA 투어에서 8승 그리고 챔피언스 투어에서 1승을 올리면서 통산 9승
정말로 최경주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단한 큰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라이더컵은 일단 미국 대표팀이 우승을 거뒀고, 그럼 이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다저스 예.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두 게임 차예요. 또 벌어져요. 야, 자 이게 줄여지지가 않네요. 예. 네, 지금 이게 참 뭐 쫓아가면 달아나고 쫓아가면 달아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재밌는 것이 LA 다저스가 어제 그 투타 겸용으로 3대0으로 아리조나 다이맥스 깨면서 100승을 올렸잖아요. 네. 그럼 이 승률이 64.1%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때 같으면 이미 지구 우승을 확정됐어야 되는데 앞서가는 샌프란시스코가 101승을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리그 전체 그 1위가 되면 샌프란시스코가 1위가 됐죠. 결국 이게 우스갯소리로 전교 2등인 다저스가 반에서도 2등이다. 그러니까 우수반이 되는 거죠, 이 반이.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라 모르겠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그 우수반과 뭐 이렇게 좀 우수하지 않은 반, 우리가 농담으로 특수 돌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에는 주로 운동선수들, 저도 사실 고백하겠는데 특수 돌반 출신입니다. 네. 그 반에는 주로 운동선수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1등을 해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우수반의 선수반 학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전체 2위면서도 결국은 지구 2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서부지구 우승으로서 그 가을 야구에 나가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와일드 카드로 월드 시리즈에 나가야 될 거, 월드 시리즈 그 가을 야구에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결국은 직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와일드 카드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와일드 카드로 들어가서 우승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전력 차이는 정말로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굉장히 가을 야구가 기대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이 골프 소식 또 아무래도 전문 분야시다 보니까 골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 속으로 들어가 폐렴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졸중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more essential for life than air. And yet, because of air pollution, the simple act of breathing contributes to 7 million deaths a year.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평균 노출 한도를 10마이크로그램에서 5마이크로그램으로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노출 한도를 20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낮췄습니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존해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기준이 11월로 예정된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문제에 모든 경제 부분이 관여하도록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